자, 두 번째, 시신장사 윤미향의 소름. 와, 정말 윤미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미향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정말 끔찍한 가내보 방판 아줌마다. 그렇게 뭐 반아베 뭐 이렇게 반의를 외치면서 어떻게 윤미향이가 말하자면은 그렇게 일본 뭐 말하자면은 일본에 대해서 반아베라든가 반의를 외치면서 또 일본 사람들하고는 가가지고 돈 주면은 그거 다 모금해 갖고 받아오고 정말 끔찍하죠. 정말 끔찍합니다. 네, 우리 제임스 김님께서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럼요.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박두리 할머님 따님이 또 폭탄 회견을 했어요. 이 할머님 딸이 지금 60살이 되셨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박두리 할머니께서는 영화 허스토리에 보면은 이 이제 관부 재판 때 원고로서 참여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본의 잔악한 실상에 대해서 정말 몸으로써 고발을 한 분인데 이분이 나눔의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의 따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어머님 장례 비용을 적금을 들어서 500만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윤미향이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윤미향이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러면서 뭐 준비한 거 없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님이 또 순수하게 내가 어머님 500만 원 적금 들었다 이러니까 그거 달라고 돈미향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드렸답니다. 탈탈 털어서. 그리고 이 박두리 할머님의 따님도 이 살림살이가 그렇게 녹록한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장례 비용을 주고 나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윤미향이가 박두리 할머님의 기부, 즉 모금을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 막 모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장례를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서 나눔의 집에다가 말하자면 유골함을 모시고 싶다 이랬는데 망향의 동산으로 장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님도 모르는데. 그래서 따님이 아니 나눔의 집에 괜히 계셨겠느냐 여기서 이 운명을 하셨으면은 나눔의 집에다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윤미향이가 막 승질을 내더니 아니 그런 것까지 왜 난리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디나 모시든지 그건 우리 맘이지. 아니 따님 맘이죠. 그거는 유족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악한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나눔의 집하고 기부금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뭐 안치하고 그러면 그 나눔의 집에서도 기부금 얼마나 들어왔느냐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미향이가 나중에 기부금이 얼마 모였다 이것도 하나 얘기를 안 하더니 그 따님한테 200만 원 남았어요? 뭐 이러면서 200만 원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갖고 가고. 그런데 이 박두리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 위안부 할머님 가운데서도 이 박두리 할머님이 상당히 존재감이 이용수 할머님 못지않게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문객만 거의 500~600명 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 손으로 갔겠습니까? 더구나 윤미향이가 막 찌질이 막 유사를 떨면서 우리 뭐 돈도 없고 뭐 돈미향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돈 얘기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게 사악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도 억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거의 기부금 보면은 그동안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억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님한테 기부금의 내역이라든가 얼마 들어왔다는 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싹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만 원을 따님한테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200만 원만 돌려줬다는 거예요. 야, 이 수법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돈미향 하는데 이젠 돈미향이 아니라 이 윤미향이라는 여자는 시체장사, 시신장사 윤미향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안부 할머님을 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 어디에 갔겠습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종북단체에다가 쫙 나눠줬을 거고, 찔끔찔끔 많이도 안 나눠줬을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후원금들 정의원 이름이나 지 이름으로 막 했을 거고요. 혹시 모르죠? 차명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응?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 딸 피아노 레슨비, 그 다음에 미국 유학 비용, 자기 남편 집 사는데 돈 보태주고,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요, 윤미향이가 쇠고랑을 차는 거는 확신합니다. 근데 정말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천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남의 뭐 뒷얘기 꾸며가지고 하는 사람은 천벌 받죠. 그리고 막 또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얘기를 머리가 나쁘니까 막 합니다. 그것도 뭐 알지도 못하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러쿵 저러쿵, 그리고 그 사람의 신상 정보까지 다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벼락 맞을 일인데, 이런 할머니네 조의금 장부조차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가난한 딸한테 300만 원까지 받아가지고 챙기는 윤미향. 와, 이거는 천벌을 받아도 정말 벼락 맞아서 죽어도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조선시대에 뭐 태형이라든가 또 싱가포르에서는 아직도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때립니다. 근데 윤미향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정말 능지처참 이거 시키고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위안부 할머님들의 원혼이 사그라들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요, 종북단체한테 그렇게 돈 대고 장학금 그 아들 딸내미들한테 다 나눠준 김복동 할머니의 피를 팔아서, 그런 윤미향을 보면은 저 하늘에 있는 6.25 참전 용사들을 비롯해서 호국 명령들이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까? 공산당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 꽃다운 목숨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는데 윤미향이 네가 시신장사를 해? 종북단체한테 그 돈 나눠줘? 끔찍한 일이죠. 정말 윤미향이는 반드시 여러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 윤미향의 기부금에 대해서 정의연의 기부금에 대해서 반환 소송 벌이는 분이 있는데, 저도 알아보고 거기에 한번 동참을 하든지 저도 반환 소송 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대협에 5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영수증도 받은 거 없고, 무슨 정대협에서 감사한다고 뭐 표창장 종이 쪼가리 하나 준 것 같은데, 저 그거 버렸지만 아마 자기네들도 그런 500만 원이면 큰 돈이니까 기록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 신문 같은 데 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희경님 말씀대로 흡혈귀인 거죠. 진짜 흡혈귀입니다. 네, 이찬보물 멤버님, 성유모님 기가 막히죠. 네, SKY님께서 빨갱이 좌파들은 오로지 일 안 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데 눈을 뜨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401C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 또 전두환 대통령 때 재무부 장관도 하고 뭐 세계적인 석학인데, 제가 이분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401C가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이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하고 이제 하와이 학회도 그때 가고 그랬는데, 자유가 없는 곳에 경제가 없다. 좌파들이 설치는 곳에서는 말하자면은 반경제, 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반경제라는 건 뭡니까? 떳떳하게 돈을 벌지 않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거, 이런 착취 경제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흡혈귀 경제가 바로 좌파 경제의 특징입니다. 윤미향이는 흡혈귀예요, 여러분. 시체 장사하는 흡혈귀입니다. 윤미향이 반드시 우리가 국회에서 쫓아내도록 합시다.